애플이 무릎을 꿇었다고. 지금 실리콘밸리가, 아니 전 세계 자본시장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공룡 애플이 창사 이래 최초로 자존심을 굽히고 백기 투항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굴복한 걸까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다. 그 대상은 기업이 아닌 단 한 명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2026년 2월 21일. 바로 오늘로부터 정확히 12일 뒤 LA에서 열릴 MLS 개막전.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와 LAFC의 손흥민이 맞붙는 2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지금 물밑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단가 50배 폭등. 30초짜리 광고 한 편에 수백억 원이 오가는 미친 상황. 하지만 애플의 팀 쿡 CEO마저 가격을 따질 때가 아니다. 무조건 잡아라라며 책상을 내리친 이 상황. 도대체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미국 시장에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왜 구글과 애플은 149년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머니게임을 벌이며 손흥민의 30초를 사려고 혈안이 된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캡틴이 세계 경제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목요일 밤 애플 본사 대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MLS 독점 중계권을 가진 애플 TV 경영진은 개막전 광고 슬롯 판매를 앞두고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통 슈퍼볼 광고 단가가 30초에 700만 달러, 한화로 약 9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막전, 특히 손흥민과 메시가 입장하는 오프닝 시퀀스의 광고 입찰가가 슈퍼볼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경쟁자는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유튜브 TV와 픽셀폰 광고를 손흥민의 등장 타이밍에 송출하기 위해 기존 단가의 10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플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플의 마케팅 담당자가 이미 계약된 스폰서들이 있다며 난색을 보이자 구글 측 대리인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50배. 우리는 50배를 지불하겠다. 단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나와 피치에 발을 딛는 그 30초, 그 순간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다. 명백히 미친 제안이었습니다. 기존 MLS 광고 단가의 50배. 이것은 단순히 돈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구글의 데이터 분석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메시와 악수하는 그 순간 전 세계 스트리밍 트래픽이 서버를 다운시킬 만큼 폭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애플 경영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중계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의 스포트라이트를 경쟁사에게 뺏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팀 쿡은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매칭한다. 아니, 그 이상을 제시해. 손흥민의 이미지는 아이폰과 함께 나가야 한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그 순간 실리콘밸리의 밤은 낮보다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축구 선수의 인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소니 이코노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이면 아시아의 거대 자본이 움직이고 유럽의 충성스런 팬덤이 움직이며 이제는 미국의 MZ세대까지 지갑을 연다는 데이터가 명백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손흥민일까요? 메시는 이미 미국에 있었습니다. 베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본가들은 손흥민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이자 현재 축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게리 네빌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메시는 신이다. 우리는 신을 경배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다. 사람들은 손흥민을 보며 자신의 삶을 투영한다. 그는 항상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나는 노력을 모두가 안다. 기업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 진정성이다. 메시가 동경을 판다면 손흥민은 신뢰를 판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싸우는 진짜 이유는 손흥민이 가진 무결점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면서도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었던 자기 관리. 동료를 위해 헌신하고 팬들에게 항상 90도로 인사하는 그 겸손함.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수천억 원을 들고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현지 에이전트의 전언에 따르면 양사의 파격적인 제안 경기 전 단독 인터뷰와 별도의 홍보 영상 촬영을 받은 손흥민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개막전은 나 혼자만의 쇼가 아니다. 동료들과 함께 훈련해야 하는 시간이다. 팀의 루틴을 깰 수 없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LAFC의 훈련장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수백억 원의 개인 수익을 포기하고 땡볕 아래서 묵묵히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는 슈퍼스타. 스티브 체런돌로 LAFC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는 헐리우드의 수많은 스타를 봤다. 그들은 카메라가 꺼지면 변한다. 하지만 소니는 다르다. 그는 카메라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오직 축구와 팀만을 생각한다. 그가 왜 월드클래스인지 나는 이제야 진짜 의미를 알았다. 손흥민의 거절 소식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촬영을 거부했기에 방송사들은 경기 당일 리얼타임 화면에 더 목을 매게 된 것입니다. 연출된 영상이 아닌 진짜 땀방울이 흐르는 손흥민의 모습을 담기 위해 애플은 경기장에 무려 150대의 초고속 카메라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결승전보다 더 많은 카메라 숫자입니다. 오직 손흥민의 발끝, 손흥민의 눈빛, 손흥민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애플도 구글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는 자본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본질인 축구를 지켜낸 손흥민 선수 자신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이미 폭발했습니다. LA의 한 펍에서 만난 LAFC 서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라탄도 받고 베일도 받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우리에게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혼을 보여준다. 애플이 50배를 냈다고 100배를 내도 아깝지 않을 거다. 그는 프라이슬러스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월 21일 BMO 스타디움의 조명이 켜지고 22,000명의 관중이 숨을 죽인 그 순간 저 건너편에는 축구의 신 메시가 서 있고 이쪽에는 자본주의마저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리기 직전 150대의 카메라는 일제히 손흥민의 얼굴을 클로즈업할 것입니다. 그때 전 세계 송출될 그 30초의 침묵. 그것은 돈으로 산 광고 시간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춘천의 흙바닥에서부터 흘려온 땀방울이 마침내 세계의 중심에서 가장 비싼 보석으로 빛나는 증명의 시간일 것입니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애플과 구글이 50배의 돈을 쏟아부은 것은 단순히 광고 효과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경기장에서 벌어질 일은 스포츠를 넘어선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로고를 어떻게든 밀어넣고 싶었던 그 절박함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대 기업들조차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한 선수 앞에서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다가올 2월 21일. 우리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자본을 압도하는 짜릿한 드라마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메시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비추는 150대의 카메라 앞에서 어떤 골을 터뜨리게 될까요? 벌써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플과 구글의 이 미친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판도 자체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고립된 섬처럼 홀로 상대 수비진을 부수며 고군분투했던 황제 손흥민에게 바치는 구단의 가장 완벽한 헌사이자 다가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새벽 LAFC의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폭발적인 관심의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스웨덴에서 날아온 21살의 천재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가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지금 SNS를 통해 드디어 손흥민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소니는 득점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며 광란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57억 원이라는 어찌 보면 거대하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LA 전체가 이토록 들썩이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오피셜 기사가 담지 못한 현장의 뜨거운 공기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소름 돋는 전술적 변화, 그리고 손흥민이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미래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전설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잠시만 지난 시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90분 내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전방으로 스프린트해야 했던 그 가혹한 현실 말입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LAFC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65골을 터뜨렸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이 수치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33골이 오직 드니 부안가와 손흥민, 단 두 사람의 발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투입된 패스 횟수. 현대 축구에서 공격의 질을 대변하는 이 지표에서 우승을 노린다는 LAFC는 리그 전체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찔러줄 택배기사가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외로웠습니다.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면서도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빈 공간으로 침투할 때 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체력 소모는 극심했고 팬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LA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임 사령탑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취임과 함께 떨어진 첫 번째 특명. 손흥민을 자유롭게 하라. 그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의 차가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던 금발의 야수가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아민 부드리. 2004년생. 올해 나이 21살. 180cm가 넘는 다부진 체격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소화하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유망주로 치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스웨덴 일부 리그 알스벤스칸 GAIS에서 28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현상입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전진 드리블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키고 킬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이것은 정확히 전성기 시절 토트넘 호스퍼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보여주었던 그 마법과 닮아 있습니다. LAFC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330만 유로, 우리 돈 57억 원은 단순한 이적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체력 보존비이자 다가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특유의 희열이고 시그니처 문구와 함께 이 소식을 타전하자마자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번 영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LAFC는 드디어 엔진을 얻었다. 부드리의 합류는 손흥민이 더 이상 미드필드 지역에서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리그 내 모든 수비수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마크 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의 코멘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드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했다. 부드리는 젊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완성형이다. 그가 공을 잡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손흥민은 이미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드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간결한 터치, 그리고 전방을 향한 즉각적인 시야 확보. 이것은 스프린터 손흥민과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스타일입니다. 과거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받고 손흥민이 침투하던 그 영혼의 듀오 공식이 이제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재현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LAFC 커뮤니티인 더 3252의 한 베스트 게시글을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소니가 고립될 때마다 TV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부드리가 왔다. 스웨덴산 탱크가 길을 터주고 한국의 호랑이가 마무리한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심지어 라이벌 팀인 LA 갤럭시의 팬포럼에서조차 LAFC가 치트키를 썼다.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장마저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입. 그것이 바로 이번 부드리 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캡틴 손흥민의 시선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살. 축구선수로서는 황혼기라 불리는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벤치로 밀려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팀 내 최다 득점원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이 스프린트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리더입니다. 부드리의 영입 소식을 들은 직후 훈련장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12살 차이 나는 까마득한 후배. 하지만 손흥민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파페사르, 브레넌 존슨 같은 어린 선수들을 알뜰살뜰 챙기며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멘토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부드리 역시 입단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LAFC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이다. 그와 함께 뛴다는 것은 비디오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나의 임무는 명확하다. 그가 가장 편하게 슛을 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뿐이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부드리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손흥민에게 가장 필요했던 퍼즐 조각입니다. 이제 경기장의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미드필드 진영에서 부드리가 탈압박으로 2명을 제치고 전방을 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이미 수비수 뒤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발밑으로 정확하게 배달되는 스루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마무리와 찰칵 세리머니. 우리는 다가올 시즌 이 장면을 질리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득점 장면이 아닙니다. 33살의 베테랑이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그리고 팀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만들어낼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 것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부안가, 그리고 신입생 부드리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천재 미드필더가 서 있습니다. 10년 전 독일 레버쿠젠의 한 소년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전설을 썼듯 이제 미국의 서부에서 또 다른 전설이 쓰이려 하고 있습니다. LAFC의 이번 영입 발표는 단순히 전력을 보강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 즉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그 산맥을 넘기 위해 찾아온 젊은 도전자 부드리. 이 둘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MLS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손흥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명백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펼쳐질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 여러분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